너 하도 방시혁이다 뭐다 개 지랄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소개를 받을 때마다 방시혁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 하고 다녔냐고. 아니 근데 진짜 궁금했던 건데 거기 안에 계실 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셨어요? 근데 몰래 하는데 독방으로 끌려가. 네 거야? 제 거죠. 제 거죠. 아, 내 유튜브인 줄 알고. 지금 방송 감을 다 잃어가지고 이제. 아 형님 또 라이브 방송에서 감이 안 죽으셨던데? 내 PD는 어디 간 거야? 도대체? 그 이후에 유튜브를 지금 출연을 하셨었어요? 그냥 간당간당하게 남의 거는 이제 출연하고는 있는데 어디에 출연했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또 더 웃긴 거는 운동 쪽으로 출연한 건 거의 없어. 아 진짜? 그 성명준 씨 그분 거 명준이나 또 어디였지? 그냥 뭐 잠깐 나오기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나.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운동 쪽에서는 또 제 채널에 또 저 이제 운동을 접어가지고 이제 뷰티 저는, 크리에이터.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뷰티 쪽이 더 쏠쏠하더라고. 사실 오늘 형님을 모신 게 어깨 운동 혼자 운동하셨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깨가 좋아진 시점이 형님을 만난 이후부터다. 그래서 사람들도 이제 댓글로 이제 그러면 철순 형님의 또 티칭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또 운동 감도 많이 잃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운동 유튜버 것도 잘 안 보게 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요즘 뭐 어떤 선수가 유명하고 어떤 선수가 이제 뭐 핫한지 이제 모를 정도로 또 많이 바뀌었더라고. 세대 교체가 많이 됐더라고. 그래서 운동 쪽이 이제 긴장하지 않으면 이제 끝나는구나 생각했는데 마침내 또 뷰티 쪽이 좀 먹히더라고. 그럼 형님은 이제 앞으로 무대에 올라갈 계획은 아예 없으신 거예요? 아니 있지. 무대는 이제 당장 올해는 힘들 것 같고 아직 내가 이제 그 기부스를 푼 지 얼마 안 됐어 발목이. 근데 뼈가 잘못 붙어가지고 근데 이제 또 지금 내 근황이 새로운 짐을 오픈 중이고 아마 이번 달 안으로 오픈할 것 같고 그 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운동 컨텐츠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냐면 이번에 또 아이언 클래식 때 형님이 원래 나오시기로 했다가 어찌됐건 뭐 부상도 있으시고 해서 못 나오셨는데 부상도 있고 시작하자마자 등 근육이 파열되고 발목이 부러지고 그래서 아니 근데 등 근육이 어떻게 맞으신 거예요? 아니 아니 어떻게 파열되지? 풀업을 했는데 찌직 소리가 나서 나도 몰랐지. 며칠 뒤에 거울 봤는데 이만큼 피멍이 들어있는 거야 등에. 그래서 이거 뭐지 했는데 야 이거 누가 봐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혼자 살면 외로운 게 거기에서 느껴져. 내가 등짝을 볼 수가 없으니까 맞다 등 운동 그때 내가 풀업하고 이게 팔이 안 올라갔지 이 생각해가지고 난 금방 낫겠지 했는데 등이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데 등 근육이 파열된 섬유가 끊어진 것처럼. 그래서 진짜? 내가 왜 이제 알았을까? 진작에 알았으면 빨리 이제 좀 이거 치료도 하고 했을 텐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운동을 강도를 되게 낮춰가지고 한 거지. 더군다나 또 형님은 이거 이렇게 해도 잘 안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만 지금 카메라 달아야지. 후방 카메라 있어야 되지. 그래도 또 형님은 또 머슬 메모리가 있고 또 레전드시기 때문에 근데 살은 많이 빼긴 했어. 진짜 너 하도 방시혁이다 뭐다 개 지랄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진짜 전혀 그런 느낌 없어요. 진짜 솔직히 야. 처음 나오셨을 때는 더 되게 웃긴 게 어딜 가다 새로운 사람들 소개를 받을 때마다 방시혁 하나도 안 닮았는데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어떤 새끼가 그딴 소리 하고 다녔냐고. 왜 만나는 사람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야. 실제로 보니까 방시혁 하나도 안 닮았는데. 아 진짜요? 뭔 개소리냐고. 근데 사실 이게 말을 먼저 꺼낸 건 내가 맞거든? 근데 쫄순 형님이 그거를 또 웃기게 또 담아주셔가지고 아니야 너랑 성엽이랑 카메라 킬 때마다 계속 그 소리 하더만 말서.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성엽이 형이 어떻게 보면 좀 그런 거야. 나는 솔직히 조용히 그냥 철순 형이 누구 닮은 거 같은데 누구 닮았지로 얘기가 시작되다가 내가 먼저 꺼낸 건 맞아요. 이게 방시혁 좀 느낌 있는 것 같은데 갑자기 성엽이 형 민수가 형 방시혁 닮았다. 근데 바로 일렀잖아. 야 더 웃긴 거는 우리 업계에서도 민수랑 성엽이랑 그렇게 비주얼이 좋은 편이 아니거든. 그럼요. 이 새끼들이 누구를 외모 지적을 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외모 지적 너랑 성엽이랑 둘이 합쳐놔도 나 안 돼 얼굴이. 땅따리 돼지랑 이산적이랑 진짜 누구 외모 지적을 하는 거야 그게 도대체. 그렇긴 한데 하여튼 너무 또 재밌었다. 이제 운동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오늘 뭐 첫 종목 뭐로 시작합니까 형님? 비하인드 넥 프레스를 해야 될 것 같아 이제는. 좋다. 왜냐면은 지금 어깨에 관해서 이런 프레스 종류가 이제 어깨의 안정성을 위해서 덤벨이든 모든 각을 이 앞으로 밀리터리로 가서 팔꿈치가 많이 모였기 때문에 어깨가 옆으로 많이 안 빠져. 그러니까 두꺼워질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어깨랑 팔꿈치의 이제 안정성을 위해서 이렇게 각을 좁힌 거거든. 그래서 넓어지지가 않는 거야. 근데
가끔 이제 비하인드를 통해서 견갑의 유연성을 더 늘려줘야 돼. 그러니까 회전은 많이 안 되더라도 최대한 넓게 가는 것도 하나의 이제 어깨를 넓히는 방법 중에 하나라서 너무 사람들이 요즘엔 각을 좁게 해서 무겁게 치더라고. 근데 이제 가볍게 해서 넓게 잡는 그립도 중간중간에 충격 역보벌은 좋지. 저도 이제 비하인드 넥프레스 형님한테 예전에 딱 그 배웠을 때 이후로도 계속 하고 있는데 확실히 나는 비하인드 넥프레스 했었을 때 그 펌핑 됐었을 때 딱 보면 이게 옆으로 이게 딱 그 느낌이 나. 이게 앞으로 했었을 때보다 확실히 비하인드 오히려 비하인드 넥프레스가 전면 삼각근이 더 많이 올라와. 이렇게 과하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또 많이 내리면 어깨가 더 많이 올라오거든. 근데 비하인드 넥프레스의 이제 그 위험성이라는 게 뭐냐면 많이 내리면 많이 내릴수록 견갑이 회전이 되면서 걸리거든. 그럼 부상이 있어. 그래서 요만큼만 내려도 돼, 여기까지. 90도 정도. 굳이 이게 깊게 내릴 필요는 없어. 자, 그러면 스미스 마신으로. 오케이. 아, 오랜만에 설레는데. 아 그래요? 철순 좌 티칭. 몇 년 만에 갔어요? 거의 한 2, 3년 된, 거의 3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자, 비하인드 넥프레스 세팅을 아예 머리 뒤로 빼려고 하면 안 되고 정수리 바로 뒤쪽에. 그래서 밀어서 내릴 때만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 뒤로 하면은 오히려 이제 어깨 부상이 크기 때문에 극하근을 많이 다쳐요. 많이 내리게 되면. 내릴 때만 고개만 살짝 숙일 수 있을 정도. 조금만 더 뒤로 빼볼까? 그러면 잠깐만. 의자를 좀 더 뒤로 빼자. 그리고 그립의 위치는 내려봐봐. 내렸을 때 그렇지, 이렇게 수직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잡아도 안 되고 넓게 잡아도 안 되고 내렸을 때 이 수직이 될 수 있게끔, 수직으로 서 있을 수 있게끔. 이만큼. 오케이. 지금 각 딱 괜찮죠? 네, 지금 몸 안 풀고 해도 돼. 10kg로 몸 웜업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웜업이 아니라 본 세트야,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선수들이 사이즈라든지 프레임을 키우려고 하는 운동이 있고 반대로 이제 컨디션을 잡는 운동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운동 자체가 굉장히 상반된 운동인데 대부분 끝까지 한쪽 방향으로만 밀고 가 있어요. 오늘은 완전히 다르게 좀 선을 잡는 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다. 자, 일단 먼저 30개부터 갈게요. 네. 짧게 해서 30개만 가. 오케이. 자,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자, 여기 아니 그냥 들고 있어. 자, 여기서 5초만 버틸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 시작. 여덟, 아홉. 자, 5초 버티기.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10개 마지막. 시작. 여덟, 아홉. 오케이. 바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30개 하고 내려놓고 쉬었잖아. 반대로 들고 쉬어야 돼. 이제. 이거 두 세트만 해도 어깨 혈관 올라와. 벌써 뻑뻑. 어우. 자꾸 이렇게 좁혀서 끝까지 밀어 올려 버릇하지 말고 넓게 해서 이 조명 끝을 밀려고 해야 돼. 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봐도 사람들이 확실히 여기가 좋긴 한데 여기가 약해. 그러니까 자꾸 이 바깥쪽으로 밀어주려고 해야 돼.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형님은 물론 뭐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프레스랑 레이즈를 봤었을 때 비중이 어느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세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레이즈는 테크닉이 많이 필요해. 기술이 많이 필요해. 프레스는 사실 생긴 대로 냅다 밀면 되거든. 그래서 사실 프레스를 중량으로 막 밀고 잘 미는 사람들 치고는 어깨 좋은 사람이 별로 없어. 오히려 이제 좀 테크닉 운동으로 4, 5kg로 정말 어깨에 빠지게끔 하는 사람들이 더 이제 모양이 더 좋지. 그러니까 프레스는 사실 아무리 이제 잘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무게 쳐가지고 이제 뭐 스트렝스 훈련으로 이제 많이 가는 게 대부분이지. 프레스 무겁게 든다고 해서 어깨가 막 커지진 않거든. 자, 준비. 지금 이게 10kg인데 거기다가 스미스 머신은 이 바무게가 없잖아 또. 근데 이게 훨씬 힘들어, 무게 치는 것보다. 여기로 미는 둘, 이 끝으로 민다 생각. 셋, 넷, 여기로 미는 게 아니라 여기로 민다 생각해야 돼.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스물, 서른. 자, 5초. 하나, 둘, 셋, 넷, 고. 아홉, 오케이. 자, 5초. 둘, 셋, 넷, 다섯, 고. 하나, 둘, 아홉, 마지막. 오케이. 바로. 와. 으아. 개 아픈데? 처음부터 진짜 쉽지 않은데 이거? 와, 거의 땀 터진다. 빡세게 하는 게 얼마 만이에요? 나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시합 준비를 안 하니까 확실히 역치가 2.5 하나만 올리고. 보통 이제 일반 사람들 할 때 막
20단위로 올리잖아. 그쵸. 원판 한 장씩 이렇게 올리잖아. 근데 이렇게 하면 2.5의 차이도 엄청 크게 느껴져. 잘 생각해봐봐. 무의식적으로 막 내가 원판 한 장씩 20kg씩 꽂던 사람인데 이제 이 2.5의 차이를 느낀다니까? 이렇게 하면은. 그전에는 20kg 차이도 그렇게 많이 못 느꼈던 사람들이 2.5kg의 차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이걸로 먼저 느낄 줄 알아야지 사실 이제 운동을 잘했다 못했다가 평가가 되는 건데, 그냥 냈다 3장 꽂고 든다고 해서 잘하는 건 아니거든. 하나, 둘,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오케이. 걸어. 잡고 쉬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 아홉, 열. 걸고. 자, 손 떼지 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고. 자, 마지막 10개. 자, 하나, 둘, 셋, 넷, 아홉. 마지막. 오케이. 바로. 아우. 야, 이거 엄살이 아니라 지린다. 보기만 해도 힘들어 보이긴 해. 와, 벌써 파고 올랐다. 와. 업라이트로 항상 얘기하는 게 이 승모 다음 측면이 옆으로 빠져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사이드 레터럴로는 그대로 올라가는 경향이 많아.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는 넓게 잡아가지고 업라이트 로우로 요 측면 끝에를 올리려고 해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잡았을 때 그립의 위치가 팔꿈치가 이 손이 어깨보다 더 넓게 나와야 돼. 그래서 세게 쳐가지고 팔꿈치만 세게 올려버려. 빵 올려. 하나, 그렇지. 빵 올려. 둘, 그렇지. 여기가 쪼개져야 돼. 셋, 그렇지. 넷, 그렇지. 다섯. 대신에 승모는 밑으로 찍어 눌러주고. 일곱, 여덟, 그렇지. 아홉, 빵. 열. 더 세게. 하나. 더 턱 아래로 당겨야지. 발을. 그렇지. 더 턱 아래로 더. 그렇지. 세 개만 더. 하나. 둘. 잘라 여기를. 셋. 오케이. 바로. 와. 그래서 이제 사이드 레터럴을 반동으로 이렇게 치는 거를 사실 업라이트로우는 반동을 쳐도 측면 끝이 올릴 수 있어. 이거는 반동을 쳐도. 근데 사이드 레터럴은 반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승모로 더 많이 빠지거든. 그래서 이제 차라리 업라이트로우를 반동 줘가지고 깊게 찍어 올리려고 해야 돼. 깊게. 일단 몸은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 살짝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툭. 그러니까 보통 사이드 레터럴을 올리기가 힘드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몸을 낮춰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먼저 마중 나가는 거야,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거든. 근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얘가 올라오는 것보다 내가 내려가 주는 게 더 빨라. 더 편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편한 쪽으로 찾는 거야, 사람이 이렇게. 그러니까 고중량을 다루면 치팅이라는 게 얘가 올라오기가 힘드니까 내 몸이 마중 나가서 내려가 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치팅을 하면은 측면이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업라이트로우는 그렇게 치팅하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업라이트로가 보통 이제 저도 막 레슨생 레슨 하다 보면 제일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어렵지, 당연히. 왜냐면 이거를 원래는 좁게 잡고 턱 아래까지는 당길 수가 있는데 넓게 잡고는 턱 아래가 당기기가 힘들어. 그래서 반동으로, 관성으로 넘겨버리는 거야. 그냥 반동으로 넘길 수밖에 없어. 이거를 정적으로 여기까지 올릴 수는 없어. 넓게 잡으면은. 반동으로 세게 쳐버리는 거지. 측면으로만 그렇게. 넓게 잡고, 시작. 반동으로 쳐, 그렇지. 둘, 셋, 넷,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아니 근데 진짜 궁금했던 건데 거기 안에 계실 때 운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하셨어요? 운동은 못하게 돼 있어, 거기가. 하지 말라고 해요? 하다가 걸리면은 옐로 카드를 받게 되거든. 그게 3번 쌓이면은 독방으로 끌려가. 근데 몰래 하는데 우리는 더 요주인물이라서 더 감시 대상이거든. 우리는 특별 감시 대상이거든. 쟤네 안 할 수가 없다, 쟤네는. 근데 더 웃긴 거는 우리 방에 있는 애들은 다 해. 나만 안 해. 왜냐면 나는 이제 알려줄 순 있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직접 가담하긴 좀 그래서. 왜 우리는 이제 더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 교도관도 되게 좋게 봐줬어, 나를 이제. 좋게 봐주니까 더 벗어난 행동을 안 하게 되더라고, 나는 이제. 엄청 이제 뭐 좀 되게 잘 대해줘가지고. 그래서 그럼 내가 더 모범적으로 해야지 내가 막 거기서 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진 않거든. 그래 사실 교도관 분들도 웬만하면 다 운동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고 하시잖아요.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그리고 이제 뭐 존중을 해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도 이제 저 운동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없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얘들아 하지 마 이러고
그게 제일 답답했을 것 같긴 해요. 어찌됐건 진짜 운동을 못 하니까. 아, 저 6개월 있다 나왔어요. 누가 보면 한 10년 갔다 온 줄 알아, 진짜. 6개월도 저희 기준에서는 진짜 오래 쉰 거잖아요, 형님. 솔직히. 형님도 살면서 6개월 정도의 이상을 운동을 내려봐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거기 간 거 자체가 이제 내 삶에서 가장 큰 5.2억자 스트레스였지. 그냥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렇게 행동해도 안 되는 건데 뭐 많은 깨달음이 있었지 이제. 아, 근데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들어간 건 기억하는데 나온 건 기억을 못 하더라고. 아직도 들어가 계신 줄 아는 사람, 알고 이 있는 새끼 사람. 벌써 나왔었는데. 아니, 저 1월에 나왔거든요. 와, 형 1월에 나오셨어요? 벌써 8월이잖아, 이제. 와. 거의 6개월 있다가 나온 지 7개월 됐는데 사람들은 왜 벌써 나왔냐고 하죠. 근데 워낙 사실 이슈였고. 나도차도 사실 좀 진짜 이게 믿기지가 않았던 그런 거다 보니까. 더 모범이 돼야 되는 사람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달게 죗값을 물게 하는 거지 어쨌든. 나는 뭐 억울하다 한 적도 없거든. 오히려 더 조심해야지. 사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이렇게 됐다라면 본인들은 억울해한다 하겠지. 이제 뭐 어떻게 3주 진단에 어떻게 구속이 되냐. 뭐 본인들이 당하면 더 억울했다지만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처지들 놈 이렇게 되는 건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억울하다기보다는 더 신중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더 죗값을 달게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게 받고 그리고 뭐 죗값 받고 더 열심히 사는 게 뭐 중요한 거지 뭐 이걸 뭐 평생 뭐 낙오자로 이렇게 살라는 건 없잖아. 그렇죠. 오히려 더 부지런하게 살고 더 모범적으로 살아야지 이제. 일부러 쉬려고 슬기로운 시대 때 얘기를 꺼내네. 팍 쳐. 네, 팔꿈치로 더 올려. 그렇지. 6, 15개만 넣어. 하나, 세게 팍 쳐. 둘, 더 턱까지 당겨. 셋, 넷, 하나 더. 오케이. 와, 씨. 왔다. 와, 20원 라이트 무겁다. 아우. 자, 이번엔 머신 프레스로 가볼게요. 20부터 가볼까요? 이게 넵. 20도 많이 무거울 거야. 뭐 여러 머신들이 있는데 이 머신도 마찬가지 약간 비하인드 각이라서 대부분 머신들이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너무 좁게 잡는 것보다 가끔 이게 넓게 잡아서 좀 이 바깥쪽, 조면 바깥쪽에 충격요법을 좀 넣어줘야 돼. 우리 시작. 와. 오케이, 좋다. 둘, 많이 내리지 마. 셋, 넷, 좋아. 다섯, 여섯, 일곱. 자, 5개 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더. 오케이. 예. 내려. 이거 어떻게 걸지? 잠깐 내려. 아. 머신은 그냥 이거는 따로 테크닉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게 쳐서 그냥 들기만 하는데 머신은. 아, 근데 이거 확실히 무게감이 있네요. 어우. 얘는 그래. 이게 한 장인데 묵직하네. 회사 어디 거야? 이게 회사가 안 좋은 거야. 원래 이제 이게 내려놓을 때 많이 다칠 수 있어. 이게 가동 보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그래도 제일 비하인드 각이 나오지 이게. 다른 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가지고. 요즘 이렇게 비하인드 각인 머신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비하인드 머신도 없고, 왜냐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야 되거든. 일반인들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 무조건 다쳐. 내려놓다가 이제 극하근이 나가거나 그럴 수 있거든. 근데 그럴 거면 이제 덤벨로 하는 게 제일 좋은데 덤벨조차도 이제 거의 뭐 인클라인 수준으로 해가지고 팔꿈치 앞으로 많이 빠지잖아. 밖으로 안 빼. 정말 덤벨로 할 거면은 그 90도 벤치로 만들어서 해야 돼. 그래야지 비하인드 각이 나오지. 그렇게 이제 초석을 다지는 선수들이 이제 어깨가 좋아, 나중에 보면. 형님 이번에 만약에 발목 이슈 없이 아이언 클래식 나왔다면 승철 형님 이기셨을 것 같아요. 이승철 발렸지 나. 은퇴시켰지. 이번에 보고도 그냥 별로 긴장도 안 됐어. 나에게 딱 3개월이라는 시간만 주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 황철수 이제 끝났네. 예전만 못하네. 라고 하는데 좀 재수없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저는 이제 몸 만드는 게 제일 쉽다고 생각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나는 또 형님 예전에 한창 그 이승철 클래식 형님 4년 전, 5년 전 그때 이제 준비했었을 때 그때도 3주 준비하고 나온 그러니까 거지. 진짜 리얼로 3주 전까지 술 마실 거 마시고 먹을 거 다 조금씩 먹으면서 3주 준비하고 나갔는데도 근데 내가 지금 3개월이라는 시간만 있었으면. 근데 그 3주를 진짜 그 웬만한 진짜 정신력과 그런 걸로 못 할 정도로 그 3주를 빡 하셨어. 아직도 기억이 나.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몸 건강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한 달 사이에 지금 이게 22kg를 뺀 거예요 지금. 137kg에서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115kg니까 내 걱정은 많이 안 해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쟤는 더 이상 가망성 없겠다, 이제 가능성이 없겠다라고 해도 사실 이제 뭐 우리도 마음 먹고 목표가 있으면 금방 만들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아직까지는 좀 가정사도 있고 그리고 또 준비 중인 비즈니스 사업도 있어가지고 운동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다 보니까 또 부상도 있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아마 올해 연말 전까지는 모든 게 셋업이 되고 아마 내년 초부터는 운동에 이제 열중할 수 있는 환경이 나올 것 같아요. 형님 내년에 이제 진짜 딱 각 잡고 하실 때 나도 같이 껴서 각 잡고 해야겠다. 아 근데 요즘 신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요. 특히나 클피 쪽 선수분들이 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체형 좋은 선수들도 확실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 보디빌딩은 뭐 와, 나는 우리나라에 저 막 이렇게 다 흑인 체형 처음 봐가지고 막 보디빌더들이 무섭더라고 막. 아니 막 80kg급도 나오면 막 꽉 차서 나와가지고 막 근데 확실히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올림피아 오픈에서 경쟁을 하려면 목숨 걸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80kg대 사이즈로는 사실 경쟁이 좀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잘 모르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정보가 이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좀 이제 선입견이 생겼는데 사실 100kg 넘으면 사실 호흡도 힘들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 약 많이 써서 뭐 호흡이 여러분들 제가 137kg의 근육이랑 지방 137kg에 있는 일반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일반 지방 137kg는 말하기도 힘들어요.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kg가 넘으면 당연히 이해를 하고 봐야 되는데 저 사람 빨리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근육형 137kg랑 지방 137kg랑 누가 더 빨리 죽을 것 같아요? 일반인이 더 빨리 죽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뭐 약물 옹호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다라는 거야. 그냥 이게 정확한 정보로 얘기를 해야 돼. 그렇죠. 물론 쓰면 안 좋고 이런 경각심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건강하다 이게 이제 운동 안 한 137kg랑 운동한 약을 쓴 130kg랑 봤을 때도 사실 137kg가 언제든지 이제 뭐 운동을 그만두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뭐 케미컬을 중단을 하면 다시 일반인 몸으로 돌아와요. 근데 137kg의 지방으로 찐 사람은 건강이 악화됐을 때 그만둬봐요. 고지혈증에 뭐 합병증에 당뇨에 뭐 모든 성인 질환을 다 갖고 있겠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중단을 했을 때 원래 체중이 더 늘면 늘지 우리처럼 이제 풍선 근육이다 해서 쭉 꺼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건강해지면서 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반 지방이 있는 사람들은 꺼지는 게 아니잖아. 오히려 더 비대해지고 몸이 더 약해지는 거지. 이 정도로 참고 정도에서 알아두라는 얘기지. 이걸 또 이제 또 꼬투리 잡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뭐 약 쓰는 건 자랑이냐 뭐 이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깔려도 정확한 지식으로 까라는 거지. 피트니스가 많이 뭐 침체됐다 뭐 많이 몰락했다 아니야. 반대예요. 그만큼 과거에는 매니아층에서만 봤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봤는데 이제는 대중들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욕을 먹는 건 잘 모르는 일반인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 예전에는 매니아들이 다 이해를 하고 봤지만 지금은 일반 사람들도 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이해시켜주는 그런 커뮤니티가 필요한 거야. 근데 무조건 와가지고 저렇게 하면 빨리 죽어,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안 사셔도 좋으니까 뭔가 좀 지식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토크가 더 재밌을 거예요. 보디빌딩도 더 재밌고. 나 빨리 죽는다는데 누가 더 오래 사나 보자고. 누가 오래 사나 보자 진짜. 자 4개만 더. 하나 끝까지 밀어. 둘 셋. 하나 더. 오케이. 바로 어우, 저는 형님 클피로 한번 나가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너? 나가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조건 올라가야 돼. 체급이 계속 올라가야지 발전을 하는 거지. 여기서 더 빼서 계속 그 무모한 도전을 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발전이라는 거는 체급이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보면은 내가 이제 클피 우리나라 1세대였잖아. 우리나라에서 클래식 피지크 때 제일 먼저 나왔잖아. 스포츠 모델도 내가 1세대였잖아. 스포츠 모델이었는데 내가 어쩌다가 갑자기 보디빌딩 헤비급이 됐냐 이거야. 이거는 발전을 하면 발전할수록 카테고리가 바뀌게 돼 있어. 아무리 뭐 피지크라서 이제 상체거죠. 그럼 하체가 보완이 되면 클피가 되는 거고 여기서 사이즈업이 되면 보디빌딩이 되는 거야. 이게 뭐냐면 발전을 했냐 안 했냐의 차이야. 그거는 발전을 하면 결국엔 오픈 보디빌딩으로 갈 수밖에 없어. 자 키온이 봐봐. 키온 아마 이제 오픈으로 가도 손색이 없을 정도야. 키온도 처음에 클래식 피지크였다가 212로 갔다가 점점 발전을 한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계속 클래식 피지크에 최적화된 운동을 한 건 아니거든. 근육량이 발달되고 밸런스가 좋아지면서 점점 이제
보디빌딩으로 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피지크만 저도 어떻게 됐건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피지크만 뛰다 보니까 확실히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커지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또 더 커지면 이제 뭐 피지크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 나올까봐 또 그 기준을 또 맞춰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민수 같은 경우는 키가 있기 때문에 보디빌딩으로 가려면 말도 안 되는 체중이 나가야 돼 그러면. 진짜로 188이니까 비시즌 때는 그래도 한 130, 아, 140, 50은 40, 나가야지. 50. 와.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내가 지금 현재 113kg니까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정도 나가려면은 이제 사실 상품성은 굉장히 뚜렷한데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세지는 거지. 생각을 해봐. 오픈 보디빌딩은 1등부터 10위까지 사람들이 다 알아. 웬만해서는 다 상품 가치가 있어. 근데 나머지 종목은 1등 말고는 잘 몰라. 난 피지크도 1등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은 라이언텔인데 2등은 누구야? 너도 잘 모르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대답이 안 나오는 거는 왜냐면 매년 바뀌니까 진짜로. 근데 하디추판 알지? 그럼 무조건 데릭 알지? 뭐 다 알잖아요. 윙클라라 알지? 뭐 10위권의 선수도 밖에 선수들까지 오픈은 다 알아. 빅라미, 윌리엄 보낫. 하다못해 로니 콜먼 알잖아. 10년 전에 은퇴한 선수도 알잖아. 쭉 9, 10. 자, 2개 더. 하나, 라스트 하나. 끝까지 밀어. 더. 오케이. 와. 여기 기구가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요. 원판 꼬지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킥복서보다 정강이가 더 단련돼 있어. 그치? 하도 많이 정강이를 받아서 킥복싱 선수보다 정강이가 더 단련돼 있어 우리가 지금. 계속 부딪혀 지금. 누가 요즘 유리병으로 정강이 문대냐, 그지? 정강이 단련되고 싶으면 여기 오면 돼. 항상 이제 사이드 레터럴을 알려줄 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올 때 네거티브로 삼두가 광배에 걸리면서 어깨가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중력에 의한 하중을 받는 게 아니라 이제 가변의 하중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해서 위로 올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잡아준 거야. 옆으로 나가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안으로 들어와줘. 그러니까 위로 드는 게 아니라 밖으로 빠졌다가 안으로 들어오는 걸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네거티브. 그래서 세팅을 내가 팔을 쭉 폈을 때 내렸을 때 이 높이에 맞춰서 세팅을 하면 돼. 그래서 가슴 들고 그렇지. 이렇게 걸려줘야 돼. 오케이 하나. 오케이. 내려올 때 걸려줘. 그래서 내려올 때 살짝 몸을 밖으로 기대. 이렇게. 올라갔다가 살짝 밖으로 기대. 이렇게 걸리게. 그렇지. 팔 쭉 펴 계속. 자, 20개, 5, 6. 위로 들지 마. 멀리 쳐. 멀리 쭉 밀어 이렇게. 이쪽으로 더 밀어. 오케이, 좋았어. 더 밀어. 오케이, 좋았어. 자, 내려올 때 버텨야지. 그렇지. 버텨주고, 그렇지. 버텨주고, 그렇지. 자, 5개 더. 하나. 자, 얘는 안 들어올게. 둘. 팔 쭉 펴. 셋. 들어오지 마. 팔 펴 더. 넷. 팔꿈치 더 펴. 자, 하나만 더. 오케이. 와. 그렇지. 어깨 밖에 놔두고, 그렇지. 팔 펴서. 팔꿈치 펴서 들어와. 그렇지. 보이지, 여기가. 자, 오케이. 밖에서 기다려. 어깨는. 자, 손만 들어오세요. 손만 몸 안으로 들어오고. 오케이. 자, 밖에서 잡고. 넷. 하나 더. 오케이. 포즈도 똑같은 거야. 너가 지금 밖으로 던졌다가 밖에서 잡았다 셈 치고 얘만 들어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어깨가 살아남는 거잖아. 이렇게. 나갔다가 들어올 때 어깨만 밖에 놔두고 들어온 거야, 지금. 그럼 어깨가 더 각이 생기잖아. 이 네거티브 훈련을 많이 해야 돼. 드는 운동은 승모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밖으로 빼서 어깨를 밖에다 놔두고 팔만 안으로 들어오게끔. 그러면 삼두가 광배에 걸린 느낌이 나거든. 대신에 허리가 말리면 안 돼. 가슴 계속 들고 있어야 돼. 멀리 보냈다가 팔꿈치 피는 거 간단해. 주먹으로 세게 잡아. 그렇지. 이 집중하는 방법은 들어올 때 항상 내가 긴장을 계속 주고 잡고 들어오려고 해야 돼. 풀면 안 돼. 오케이, 지금 좋았어. 지금 이 상태로 끝까지 가야 돼. 이게 긴장을 계속 잡고 있으면은 이 조면의 선이 계속 보여야 돼.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은 네가 긴장이 풀어진 거야. 자, 힘 줘야 돼. 그렇지. 자, 힘 주고 들어와. 다시 팔꿈치 더 펴. 들어와. 힘 줘야 돼. 또 풀었어 지금. 힘 줘. 계속 힘 주고 들어와. 주고 들어와야 돼. 둘 잡어. 하나 더. 자, 2개만 더 가보자. 아, 풀렸어 지금. 자, 다시. 하나. 오케이. 하나 더. 잡아. 바로.
마지막 프론트 네. 3세트만 가자. 아. 짜릿하구만. 땀 터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와. 손등으로 해서 너무 몸 안쪽으로 들어오지 말고 어깨선에서 이렇게. 이래야지 측면하고 전면 사이에 이제 보여지는 이제 어깨층이 생기는 거거든. 마찬가지 전면에도 승모랑 나눠야 돼. 전면을. 저는 사실 전면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그거는 오히려 저걸 많이 해야 돼. 인클라인 프레스 각도 높게 해서 가슴 운동할 때.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거든, 윗가슴이랑. 그러면 프레임이 되게 넓어 보여.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머 그 슈퍼 인클라인인가? 그 머신 있잖아요. 각 되게 높은 그런 아니, 거. 스미스 머신에서 이 정도 각 정도로 가슴 운동할 때 각도 엄청 높여서 해야 돼. 그래야지 윗가슴을 꼭 안 먹는다 하더라도 어깨부터 해서 이 일자 라인을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 승모랑 전면의 층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려면은 이렇게 든 상태에서 어깨가 뒤로 이렇게 빠져 있어야 돼. 이 상태로 올려야 돼. 근데 이렇게 밀면은 안 나눠져. 그러면은 어깨가 뒤로 빠진 상태에서 들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컨트롤이 안 돼, 무거우면.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올라가면은 이렇게 찍어 눌리는 게 되거든, 결국에. 한 45도까지는 올려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래야지 여기가 찍혀 눌리게 돼 있어. 여기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어깨를 빠지더라도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찍히게 되거든. 승모랑 전면이랑 찍히게끔 만들어야 돼. 자, 요령이 있다면 새끼손가락을 좀 더 들어. 덤벨 저 바깥쪽 끝쪽으로 잡아야 돼. 오케이, 좋다. 그러면 측면하고 전면 사이가 이제 층이 져지지. 그래서 한 16kg로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모스큘러도 이 전면에서가 승모랑 전면에 이게 층이 져야 돼. 우리가 측면도 승모랑 측면이랑 나눠져야 된다 했잖아. 전면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앞에 층이 있어야 돼. 그게 항상 제가 여기가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옆으로 서봐봐. 옆으로 섰을 때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이게 이만큼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너가 지금 전면하고 측면 사이가 약한 거야. 이게. 오히려 비하인드 넥 프레스 많이 하면 여기가 올라와. 왜냐면 이게 과하게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많이 자극이 되거든. 자, 이거는 드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세게 쳐. 안 버티면서 내려도 돼. 그렇지. 그렇지. 올리는 게 중요한 거라서. 그렇지. 오케이. 어깨 모양이 계속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 운동이 어깨 모양을 계속 바꾸는 거야. 지금 여기 또 앞에 층이 생겼잖아, 이렇게. 울퉁불퉁해져야 돼, 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프레스로는 그런 재미를 못 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기서 후면까지 하면은 이제 어깨가 되게 울퉁불퉁해지거든. 와, 오랜만에 전환 털린다. 인수쌤이랑 하면 이러는데. 인수쌤이랑 하면 전환까지 다 털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끈기 있게 안 한 거야, 다. 자, 라스트 20개 끝내자. 옙. 이제 또 어깨가 바뀌어 있을 거야, 이거 20개 끝나면. 근데 아플 때 계속 해야 돼. 둘, 하나, 셋, 더 올려. 하나, 그렇지. 넷, 하나, 아홉, 하나, 다섯, 하나. 오케이. 우와. 우와. 계속 이렇게 강제 반복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즌이 아니더라도 이 결이 다 보여. 왜 그쪽에 수분이 모일 수가 없거든. 그 결을 유지해야지 나중에 밴딩을 하든 로딩을 하든 컨디셔닝이라는 게 나오지. 평소에 이런 강도를 못 뽑아내면은 아무리 내가 식단을 뭐 로딩이든 밴딩을 한다고 해서 그 컨디셔닝을 잡을 수가 없어. 평상시에 이 결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이제 뭐 로딩했을 때 이 결이 피부 밖으로 뚫고 나오는 건데 이런 거 하나 안 만들어 놓고서 수분을 잘 먹였다 뭐 뭘 잘 뺐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컨디셔닝이 좋다, 로딩이 잘 됐다, 이거는 평상시에 관리를 못 한 거거든. 진짜 운동 강도가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그거를 이제 재훈이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재훈이가 운동 강도가 좋은 편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시합 때 보면 확실히 그 밀고 나오는 그 질감이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심하야. 끝났습니까? 고맙습니다. 형님 다음에 한번 저랑 그 놀이공원 한번 같이. 우리 탈 수 있는 거 없을까요? 100km 넘으면 안 되잖아, 거의 다. 아니요, 탈 수 있어요, 형님. 못 타는데. 다 웬만하면 놀이기구는 상관없을 텐데. 요즘 유튜브 보면 막 놀이공원 그 안전사고가 제일 많은데 아, 이게 형님이랑 나랑 타면 조금 사실 위험 요소가 왜 좀 요즘에 희한하게 왜 요즘에 알고리즘에 그런 것만 뜨는지 모르겠어. 사고의 아이콘이라서 그런가? 고생하셨습니다. 뭐 빨리
엔딩해. 오늘 철순 형님이랑 거의 한 3년 만인가요? 한 2, 3년 만에 같이 형님이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한다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앞으로 이제 또 형님의 활동 여러분들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신선한 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